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뒤쪽에 화면이 보이십니까? 경산시 의회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강력 규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의원의 5분 발언을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중단시키면서 이 시의원이 끌려 나오는, 시의회 단상에서 끌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경상북도는 울릉도, 독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해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의 영토 침탈에 대한 규탄을 결의도 하고 직접 행동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걱정, 심지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발언을 시의회 의장이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끌어내기까지 했다.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정치적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백브리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상세히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도 이미 경산시 의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성명을 의회 의원 전원 일동으로 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가지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경산시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로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잘 들리십니까? 발언에 앞서 사실 오늘 이 5분 자유 발언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다, 협의하겠다. 다만 본 위원이 자료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그러면 낭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던 것들이 본회의 바로 직전에 앞서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원고는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던 내용은 2021년 우리 8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당시의 사진과 자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언은 당시의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이경훈 의원님, 경산시 의회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경훈 의원님,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마이크 끄세요.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자국에서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저장상 이경훈 의원님, 마이크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이크 끄세요. 각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이경원 의장 본회의장에 퇴장시켜 주십시오. 끄고 땡겨 끌어내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그만하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의사팀장. 의사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시키세요. 의사팀장. 이게 회의 본회의장.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1년도에 이미 경산시 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자, 불과 2년 만에 이것을 뒤엎고 결의안 채택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 발언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또 실제로 의사팀에서 끌어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우리 스픽스 대구 백경록 기자 전화 연결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이런 영상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생하게 보시도록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백경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이경원 씨 의원이 이제 2021년도에 이미 경산시 의회에서 결의했던 결의안 내용을 그냥 다시 읽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경산시 의회 의장이 월권을 하면서 그 발언을 막는 것입니까?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6월 29일 경산시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경원 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반류와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 중 의장한테 강제 퇴장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2분 전에 이경원 시의원이 요구했던 2021년 결의문 영상 송출 사전 요청을 일방적으로 불과 통보하고 낭독하려는 이경원 시의원이 5분이 안 된 4분이 된 상황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원해 강제 퇴장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촉구 결의문 21년도 이 결의문을 누가 대표 발의했냐면 방금 전에 이경원 시의원을 퇴장시킨 박순덕 의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네. 예, 이때 보면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해양 오염은 물론 지구 해양 환경과 인류 전체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문을 만들었고 대표 발의했고 경산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시의원이 하려고 하니까는 못하게 하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방송에 사진도 나가고요. 또 백경록 기자 인터뷰 지금 얼굴도 나오는데 혹시 우리 그 제작진이 준비가 되면 인터뷰 지금 백경록 기자한테 취재 내용 들으면서 아까 우리가 돌렸던 경산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계속 영상으로 좀 더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산시 의회 의장인 박순덕 의원이 자신이 2년 전에 이제 대표 발의했던 내용을 이제 대표 발의했던 촉구안을 다시 이제 읽어 내려가는 수준인데 왜 지금 경산시 의회 국민의힘 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막 그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경산시 자기가 했던 장면을 이 바뀐 정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박순덕 의장의 개인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산시의회 구성이 13명이 국민의힘입니다. 2명이 민주당 의원이고요. 네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폭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제로 좀 불편하니까 굳이 이제 이경원 의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 뭐 어떤 경우든 어쨌든 사적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좀 더 공적인 영역으로 가면 시의회 의원이라면 충분히 뭐 자신이 가진 의견은 5분 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으로서 충분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좀 제지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신체적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가해서 끌어내는 것은 이게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폭력적 행위를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해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면은 뭐 저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해당 시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그 이후에 일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7월 3일 그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박순득 의장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산시의회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다른 한 명인 양재영 경산지역위원장은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5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원장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이 광역의원협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협의회가 이름으로 박순득 의장 규탄 및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공직사과, 의장직 사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박순득 시의장에 대한 출당 조치 및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삭발을 했던 분은 아까 이경원 의원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분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삭발했던 분은요? 양재영 시의원입니다. 아, 양재현 시의원인데, 그럼 시의원이 이제 경산시 의회에는 민주당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재원 시의원이고, 5분 발언을 했던 분이 이제 이경원 시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민주당 차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순덕 의장의 본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는데 뭐 아무도 안 받아서 네네. 실제로는 인터뷰를 못했고요. 네. 아직 뭐 아무런 입장이라는 것들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경산시 의회에서 일어났던 저런 아주 폭거와 같은 시의회 의장의 전횡에 대해서 지역 언론은 지금 이것을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도 행태는요?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다루고 있지만 이제 박순득 의장이 이 결의문을 원래 작성자다, 대표 발의했던 분이다,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촉구 결의문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현재는 보도한 언론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산시 의회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식 의견은 없이 그냥 그 당시에 5분 발언 도중에 강제로 이렇게 이제 퇴장당했다, 이 정도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발표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해퍼닝으로 끝이 난 것처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넘어갔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물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역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논란이 좀 계속 뭐 진행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어쨌든 그 사건 자체로 이제 종결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원인 제공자인 의회 의장이나 국힘 쪽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5분 자유 발언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고 5분 자유 발언은 5분이 끝날 때까지 보장돼야 되는 권리인데 이것들이 물리력 직원들에 의해서 강제 퇴장당한 사건은 시의회나 다른 도의회나 마찬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경산시 의회에서 저런 전례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은 뭐 결국 전국에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다 보고 있다가 의회 의장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을 의사팀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전례를 남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서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수당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인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이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상상이 사실은 잘 안 되는데요. 의회에서 뭐 자유 발언을 하는 것을 의회 의장이 중단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마이크를 끄는 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5분이 지나가니까요. 예, 실제로 사람을 직접 끌어내고 하는 이런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사팀이라고 하면 이제 의회 사무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직접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기억을 거의 뭐 이렇게 더듬더라도 뭐 언제 있었던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간혹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법을 바꿔 가지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또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소수당으로서 받는 불이익, 다수당 횡포에 대한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도 이제 대구 경북이 사실은 울릉도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 지방 광역단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렇게 이경원 의원이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계획이 있던가요? 일단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 국회를 통해서 민주당 전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발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상황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경록 기자가 아까 강제로 퇴장당하던 이경원 의원과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장면 보고 나서 잠시 더 이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 다수당의 폭거를 국민의힘 소속 경산시 의장이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 당시 사무소 직원들한테 강제로 끌려 나가실 때 기분이 네. 어떠셨는지 또 의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기분을 말씀드리면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의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면 사실 우리 중앙정부부터 시작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해서 우리 특히 그 도의회, 광역의회죠. 그리고 기초의회까지 이 경북 경산이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에 그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거의 뭐 90% 이상의 의석을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근자감이랄까요? 네. 네. 그런 그 근자감 같은 것이 발동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혹시 누가 시킨 것은 아닌가. 네. 후쿠시마 관련 발언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누가 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 하긴 합니다. 순득 의장 같은 경우 재선이죠. 네, 재선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전대의의 이야기를 왜 하냐고 따졌어요. 네.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사실은 박순득 지금 현 의장이 당시에 의원 시절에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었죠.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를 하다 보니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런 입장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했던 것이 이렇게 다시 들춰내지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걸끄러웠나 봐요. 네. 국민의힘은 매번 민주당을 보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이야기하는데 네. 본인들이 다수당이면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 5분 자유 발언 중에 강제 퇴장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네, 불가능한데 실행을 한 거죠. 물론 본인들이 특정 정당 한 개의 정당이 정말 90% 이상의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런 민주적 가치,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의결도 혹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런 책임 소재마저도 우리가 절대 다수이니 저들이 어떻게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이렇게 초법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자, 백 기자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경원 의원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과격하게 싸우고 이럴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육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의 횡포에 이제 당하고 굉장히 이제 몸도 마음도 불편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이제 향후에 지금 이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하고 특히 이제 의원의 고유 권한인 5분 자유 발언 때 이제 쫓겨난 거 이 부분들 이제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경훈 시의원이 못 달근 결의문 좀 짧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야, 말씀하십시오. 예. 경산시의회는 해양 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18일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이제 결의문은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할 촉구안 같지만 실제 2021년도의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촉구안을 결의하면서 국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당인 경산시 의회에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으셨던 대로 해양 오염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절대 방류하지 마라라는 이런 이제 촉구안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불과 2년 만에 이런 이제 촉구안을 읽는 것조차, 읽어 내려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든 이제 경산시 의회가 있었다. 너무나 앞뒤가 다른 행위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초의회가 발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줘야 되는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의 그 견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읽혀질지 국힘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경록 기자,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경록 기자하고 백브리핑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나라가 되려면, 지방의회가 좀 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다수 의원들의 횡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나 정치권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로서, 그리고 또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많이 알려지면 결국 내한테 이익이다. 정치인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그 노이즈 마케팅이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충성맹세를 하면 과잉 행동이라도 결국 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자를 힘으로 눌렀으니 정치적으로 나를 더 이해해 줄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치 전체로 놓고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가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경산시 의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정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